제가 만으로 39인데요. 한국 나이로 하면 41입니다. 제가 20, 30대에 하지 않았던 걸 정말 후회했던 거 아니면 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20, 30대에 꼭 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제가 13가지를 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한 것과 제가 후회하지 않은 것, 만약 20대라면 여러분들은 이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3,000회가 넘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네이버 인물 등록에도 등록되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방송 강의라는 꿈도 이루어봤습니다. 8군데 온라인 클래스에 제 강의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12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20, 30대에 꼭 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1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매번 말씀드리는 독서입니다. 저는 27, 28부터 본격적인 독서를 하기 시작했고요. 24살에 그 독서를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된 독서를. 그리고 28에는 진짜 본격적인 독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와,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독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13가지 중에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12가지는 독서로 대부분 다 배울 수가 있고 뭔가를 습득할 수 있으니까요. 독서가 1번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많은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 30대에 후회하지 않았던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알기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20대 초반에는 완전 무기력하고 겜돌이었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망했는데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장기자랑을 막 나가기 시작했죠. 거기에 가서 상을 타기 시작합니다. 휴가 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 저는 뭐 했냐면 가요제에 나가서 상을 타왔습니다. 왜 저를 돌이켜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를 꿈꾸면서 뭐 오디션도 나가고 방송도 나가고 이렇게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도들이 저를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해서 가수를 도전했는데 웃기네? 그럼 웃길 수 있는 게 뭐지? 돌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하다가 MC가 됩니다. MC를 하다가 누가 강의 한번 해보라 그래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사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시도를 하면서 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무대를 좋아한다. 그리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강의를 좋아한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스스로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물론 여기서 돈까지 벌면 금상첨화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데 돈 버는 일을 찾았던 게 제 20, 30대에 했던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 30대가 이거 보고 계신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40대 이후에도 절대로 늦지 않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꼭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는 멘토였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책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바로 멘토였습니다. 책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멘토를 찾아라. 그렇게 저는 많은 멘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멘토를 찾는 방법은 그 관심사가 있는 곳을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 모임, 워크샵 이런 데 참석하세요. 참석해서 강사님이 저는 멘토가 됐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고 싶어서 레크레이션을 배우러 갔다가 거기 계신 박동철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정말 큰 거였습니다. 근데 멘토는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저 앞에 가시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여쭤보고 내비게이션으로 이쪽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걸 판단해 주죠. 그래서 멘토는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멘토에게 질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제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글쓰기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말을 하고 싶어서 올라갔지만 결국은 말은 글이더라고요. 즉 생각은 글이 되고 글은 말이 됩니다. 차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독서라면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해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1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기획을 했습니다. 20, 30대에 후회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걸 글쓰기를 통해서 풀 버전으로 적지는 않고 13개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피치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적으면서 내가 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지? 그걸 찾다가 한 명을 또 만났죠. 그분이 바로 이회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이회수 선생님의 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그 채널,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팔로우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났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앞선 멘토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회수 선생님한테 계속 연락을 취해서 만나게 되었고, 제가 이회수 선생님 멘토로 모실 수 있게 제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인스타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이회수 선생님한테 인스타그램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회수 선생님 연세가 70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강사님들 누구한테 다 이야기해도,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이분은 왜 성공한지 알겠더라고요. 트위터 처음 나왔을 때 받아들이고 인스타그램도 바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무조건 도전하시더라고요. 아, 나도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걸 멘토를 통해서 배웠고, 글쓰기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블로그에 글을 썼고, 그게 이제 파생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파생 효과가 일어나서 제가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책을 출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2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글쓰기는요, 한번 배워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메일 쓸 때도 글쓰기,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시작하기 전에 글쓰기. 글쓰기가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한 그 공부를 반드시 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도움받았던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스피치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독서, 그 베이스가 되는 건 글쓰기. 이 글쓰기를 바탕으로 이제는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스피치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말하기를 진짜, 스피치를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공포증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무대 공포증 극복하는 방법도 제가 올렸죠. 정말 무대가 끔찍하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걸 즐기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체험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님을 통해서 스피치하는 방법, 그 워크숍을 통해서 스피치하는 방법들, 책을 통해서 스피치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이 기술은 계속해서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치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 더 큰 그 결과물, 돈, 이런 것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5번째는 스피치였습니다. 6번째는 학습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법은 공부법이 아닙니다. 학습과 공부는 좀 다른데요. 공부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 공부법이라면, 학습법은 내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단기 기억, 즉 정확하게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이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것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즉, 독서가 그 감각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공부하세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이걸 한번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기억력을 높이는지, 학습법을 효율적으로 높이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배워보세요. 이거 평생 써먹습니다. 평생.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배워 가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기 시작하면 독서가 효율적이 되고요. 앞에 있었던 게 다 효율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 학습법을 통해서 7번째 후회할 거는 뭐냐면, 경제에 대한 관념, 경제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내가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투자했을 때 효율적인 곳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허투루 많이 안 썼어요. 안 쓰고, 물론 옛날에 게임할 때 이런 거 빼고, 워크샵, 책 사고, 계속해서 누적되는 곳에 저에게 투자를 했어요. 계속해서 투자하고, 유튜브 촬영하는 공간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투자를 통해서 더 큰 돈을 불러올 수 있는 이 개념을 바꿨어요. 그리고 낭비하지 않는 돈. 이런 개념들을 딱 갖추기 시작하니까 돈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관념을 딱 익혀놓잖아요. 더글로리인가요? 거기에서 명대사가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미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놓으시고요. 한 살이라도 빨리 돈을 더 많이 벌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관념을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자, 8번째 후에는 시간 개념입니다. 저는 20대 때 겜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 평생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시간은 보냈습니다. 자,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성장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거랑 사용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보내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흘려보내는 시간이에요. 지나가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담아내야 돼요. 제가 이따가 뒤에 이야기할 것들도 담아내야 돼요. 이렇게 시간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 후반부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20대, 30대 초반에는 재능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부모님의 그런 뭐 이런 재력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30대 중후반으로 감으로써 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다가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서, 즉 앞에 있었던 독서, 멘토, 나에 대해서 알기, 글쓰기, 스피치, 학습법, 경제, 이거 모두 다 시간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관념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4분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 중에 2번째.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그 링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시간관념을 깨달은 사람들은 훨씬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9번째는요, 연애입니다. 연애에 대해서는 좀 후회가 좀 돼요. 29살 때까지 제가 모태솔로였는데, 저는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취미는 야구, 17명의 남자와 함께 사무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을 제가 쫓아다닌 것도 많았어요. 심지어 저는 한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너무 후회돼요. 한 6개월만 쫓아다닐걸.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가 3년을 찍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일명 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상대를 찾는 게 더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미련하게 저는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후회된 건 뭐냐면,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고백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고백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후반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백은 나의 선택이고, 그것을 오케이 난 오, 거절하는 거는 상대의 선택이다. 그러니 일단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이 오케이든 노든 한다. 즉 예스 확률이 1%라도 있다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99% 안 되는 그 무서움 때문에 고백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요걸 깨닫고 주변에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했더니 물론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 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하고 사귀어가지고 이제 모태솔로를 극복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자. 고백하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고백하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많은 곳을 가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여자분들, 이성분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연애에 완전 목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즐기면서 그걸 하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살사 무대를 좋아하잖아요. 살사 댄스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물론 연애를 하지 못했지만 그런 데 가서 즐기면서 여자분들하고 만나는 거 또한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30대가 넘어가면 여자하고 만날 건덕지가 없습니다. 원인이 없죠. 그래서 일 때문에 치이니까 특히 20대, 30대 초반에는 꼭 연애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많이 하면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자기의 결혼의 소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애는 많이 할수록 좋다. 물론 막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되 그래도 여러 명을 만나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10번째는 여행입니다. 저는 26세인가? 5세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갔습니다. 일본에 혼자 가가지고 이것저것 했는데 혼자 가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친구랑도 가보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저는 부모님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이렇게 다녀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일했을 때도 있지만 여행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녀오십시오. 저도 올해 그 2월달 초반에 세부에도 다녀왔거든요. 후회 하나도 안 됩니다. 돈 많이 썼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쓰는 것도 추억을 만드는 데는 무조건 씁니다. 소비가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데는 저는 무조건 씁니다. 그래서 돈 개념을 앞에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개념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행에서는 돈이 아깝더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뭐 친구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하는데 시야가 넓어집니다. 맨날 똑같은 공간에 있으면 맨날 똑같은 사고만 하겠지만, 내가 이런 사람들 만나고 이런 환경으로 감으로써 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행은 꼭 하시고요. 그리고 20대 30대 초반에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30대 이제 중후반 넘어오면서 가족이 생기잖아요. 가족이 생기면 아이에게 맞춰서 가야 돼요. 휴양지 위주로 밖에 못 가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갑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는 좀 힘들어도 배낭 짊어지고, 그리고 힘들 때 그런 데 가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11번째는 언어인데요. 여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행에 가서 말이 안 되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말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유튜브도요, 한국어로 된 그 영상이 좋은 게 많을까요? 영어로 된 영상이 좋은 게 많을까요? 당연히 영어로 된 게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영어를 미리미리 알아두면요, 영어를 공부를 또 할 수 있죠. 그리고 영어로 혹은 다른 언어로 사고하면요, 우리가 더 많은 시야들을, 더 넓은 시야를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행 플러스 언어는요, 우리의 그 생각이나 사고를 넓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꼭 하나 배워두십시오. 물론 저는 제대로 못해서 조금 후회가 됩니다. 자, 12번째는 운동입니다. 저는 20대 때 그 야구하다가 좀 다치고요, 그 전에 좀 다치고 이렇게 해서 그 아킬레스건이 작년에 파열돼서 지금은 걷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드는 거 빼고 그 달리기라든지 뭔가 과격한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기존에 미리미리 운동을 많이 해뒀더라면 제가 다치지도 일단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몸매가 좋아지거나 체력이 좋아지면 일에서도 능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새벽에 5시나 5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자전거, 그 안전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탑니다. 왜? 이거라도 운동을 지금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어떤 운동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13번째는요, 제가 기타 의견으로 여러 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면허를 따십시오. 제 주변에 운전면허 없는 사람들 간혹 있는데, 나이 들면요, 겁나서 안 하고요, 그 시기가 놓치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간 많을 때 운전면허를 하나 따십시오. 왜? 한 번 따면 계속해서 써먹으니까요. 그리고 생활 반경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쏘카 이런 거 빌려서 탈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내 차 안 사도요, 그 따놓으시고 취업할 때도 도움되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13번째 중에 기타 의견에는 컴퓨터 기본기입니다. 컴퓨터 기본기, 여러분 혹시 윈도우 키 E 아십니까? 내 컴퓨터 열기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키 D는 그 바탕화면 내리는 거, 그리고 제가 컨트롤 시프트 S는 캡처하는 거, 이런 기본기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컴퓨터과를 다닐 때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배웠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컴퓨터 기본기를 익히십시오. 그 다음 컴퓨터 기본 프로그램도 익히십시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포토샵, 뭐 동영상 편집, 이런 것들을, 기본 프로그램들을 꼭 익혀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이걸 만들어야 될지,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사용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만 익히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리면, 제대로 배우십시오. 돈을 조금 줘가면서 제대로 배우세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정말 어깨너머로 배웠더니 그 단축키 이런 거 한 개도 몰랐어요. 그냥 막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돈 10만 원 정도 주고 배웠는데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구나. 돈 쓰는 방법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한 번만 딱 배워두고 나에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 넘어갔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알기, 세 번째는 멘토를 만들고요, 네 번째는 글쓰기를 배우십시오, 다섯 번째는 스피치입니다, 여섯 번째는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일곱 번째는 경제관념, 경제 공부를 하시고요, 여덟 번째는 시간개념, 아홉 번째는 연애, 열 번째는 여행, 11번째는 언어, 12번째는 운동, 13번째는 기타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후회했던 13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에게 다 해야 되겠다, 곧 할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할머니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안 됐는데, 여러분 부모님과 추억을 쌓으십시오. 물론 부모님이 조금 오래 사시면 감사하겠지만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모님이 지금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진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의 추억 꼭 만들어 두시고, 저는 대신 지금 또 장인 장모님이랑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해외여행도 한 7, 8번 정도 다녀오고요. 장인 장모님을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후회 없이 제가 모시려고 저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후회가 되었던 거, 그리고 20대 30대들에게 이렇게 꼭 해라라는 거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그리고 꿈에 도움되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코치 이창현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